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국토부, 전국 10만 실 생숙 용도 전환 지원한다.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의 준주택 전환을 지원합니다. 아파트 착공 물량이 줄면서 주택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수도권에 위치한 생숙 대부분이 역세권 등 주요 입지에 위치한 만큼 용도 전환 사례가 늘어나면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네티즌들의 반응과 함께 알아보러 가시겠습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장 올해 말부터 전국 10만 실의 생활숙박시설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는 것입니다. 우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격의 10%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매입 목적에 따라 시차를 두고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투자 혹은 영업을 목적으로 여러 실을 매입한 것과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컨대 100실 이상 매입했는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는 빠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계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상황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 기간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작년 10월 특례 종료 전 접수한 건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용도 전환 허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숙의 경우 주차 대수를 200제곱미터당 1대 이상 두고 복도폭이 1.5m를 넘기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건을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주차 대수 가구당 1대 이상, 복도폭 1.8m 이상 등으로 갖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준주거로 허용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적용되는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 출입구 설치, 바닥 난방 설치 제한, 전용 면적 산정 방식 등 규정도 완화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요구하던 주차 대수 조정 등 기준 완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주거를 허용할 경우 인근 주거지에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을 뿐더러 이미 추가 부지를 확보해 오피스텔 전환 허가를 받은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입니다. 생숙 입지가 공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등 기존 지구단 위계획을 뜯어고쳐야 하는 경우도 지자체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근 부지를 확보해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등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기준이 맞지 않는데도 이름만 주택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순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숙은 호텔,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관련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전매 제한 규제 등도 없어 부동산 급등기인 2017년부터 주택의 대체재로 급격하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투자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2년간 특례 기간을 뒀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생숙은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된 것들로 전국에 약 10만 실 규모로 추정됩니다. 수분양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가 방임하는 동안 시장에서는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광고하며 잇따라 분양이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는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생숙 제도가 도입된 후 7에서 8년간 전국에서 신개념 주거로 분양 홍보하고 실제로 입주해 사용하고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행정예고 없이 방치했다 라며 묵시적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의 신뢰를 형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용도 변경 특례 규정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지구단 위계획과 주차 피난 기준 등은 실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건축법령에서 직접 배제 규정 등을 정해야 하는데도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나 지구단 위계획 변경을 통해 해결하도록 책임을 떠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는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부설주차장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2022년 1월 의원 입법 발의했으나 지방의회에서 특혜 시비로 좌절됐다 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나 실효적인 대책 없이 책임을 입주자 개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생숙은 전국 592개 단지 10만 3,820실이며 이 가운데 약 1.1%에 해당하는 1,173실만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생숙은 처음부터 숙박시설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건축법에 편입될 때부터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구분된 만큼 주거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법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주자의 안전은 물론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생숙과의 형평성, 주거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태 그대로 준주택 편입은 부적합하다. 라며 지자체와 협의해 용도 변경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우후죽순으로 공급된 생숙은 수분양자는 물론 건설업계에도 시한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피가 붙은 매물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자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생숙에 대한 잔금 대출을 축소한 상황입니다. 전세를 놓을 수도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수분양자들은 파산밖에 답이 없다고 토로합니다. 자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시행사는 중도금 잔금을 대위 변제한 뒤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제로 속초카시아를 시행한 마스턴 PFV는 일부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약 1,200억 원을 대신 갚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사들도 길어진 시장 침체로 여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 에디션을 시행한 고려자산개발은 최근 금융권과 105억 원 규모 부동산 PF 대출의 만기 연장을 논의 중입니다. 회사의 지난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같은 시기 분양미수금은 59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개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공급자와 계약자 모두가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생숙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용도 전환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들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서야 국토부가 용도 변경 지원을 제대로 한다니 다행이지만 이제 입주 코앞인 단지들 처리를 빨리 해주길. 기존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은 당연히 그들의 주거권을 인정해야 한다. 용도 변경은 당연히 해주어야 한다. 주거 가능한 시설로 분양받은 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 법률의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소급해서는 안 된다. 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용도 변경 적극 찬성합니다. 지구단 2계획 변경이라도 국토부 책임하에 지자체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 지원해라.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준주택 허용하라. 국토부가 10년간 방치한 결과로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게 혼종이 될 때까지 뭐 한 겁니까? 시행사 시공사는 이를 악용하여 사기 분양하는데도 국토부 지자체는 뭘 한 겁니까? 왜 모든 피해는 수분양자가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주거 가능하게 준주거 인정해주세요. 국토부 더 늦기 전에 나서야 한다. 계약할 때 주거 가능한 준주택으로 입주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호하라. 시행일 이전에 정상적 주거용으로 지어진 생활 숙박시설에 소급하는 건 위헌이다. 10년 뒤 공급을 발표할 게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공급 가능한 정책이 필요한데 딱이다. 국토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생숙 수분양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속 대책도 기대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인식한 것 같아 숨통이 좀 트이네요. 제발 현실적인 방안으로 실거주하게 해주세요. 주택난 해결에도 도움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을 위한 도움을 주세요. 국민을 괴롭히는 국토부가 아니라 소급 적용은 위헌이다. 위탁사만 배불리는 생활 숙박시설 주거 허용하라. 공급 절벽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나온 듯합니다. 건설사 정부의 서로 책임 등 떠밀기 속에서 힘없는 수분양자들만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좋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준주택 인정, 오피스텔 주택 수재외도 해주어야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실거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좀 늦었지만 준주택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길 바랍니다. 왜 이제서야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탁월한 선택이고 모두들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제도 개선으로 준거주 될 수 있게 확실한 법제도 마련하라. 건설사들 생숙을 아파트처럼 허가할 땐 침묵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빼마는 이런 사단을 만든 문재인 정권 정말 이가 갈린다. 국민이 살아야 나라 경제도 정상화되는 겁니다. 주택난에서도 용도 변경으로 인한 규제 완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생숙 사태를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규제를 풀고 위탁사 배불리는 정책 말고 서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장 이달 말까지 실효적인 생숙 대책을 세워주세요. 잘하면 신도시 몇 개 급입니다. 용도 변경에 준하여 자격을 갖춘 단지들은 지자체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조속히 용도 변경에 전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힘써주세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